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평생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에 살다가 미국으로 간다니 실감이 안 나기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설레기도 한 요즘이네요. 제가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인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를 끝마치고 결혼해 미국에서 살기로 결정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좋긴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먼 미래를 위해서도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나요?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대한 동경심이 가득한 호기심 많은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애들이 다 한국 아이돌이나 가수를 좋아할 때 저는 혼자 외국 배우나 가수를 좋아하곤 했어요. 보통의 또래 여자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서 친구들도 저를 약간은 괴짜로 보기도 했죠. 아무튼 하도 외국 문물을 많이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어에도 관심이 생겼고 영어를 특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도 일부러 원어민 선생님에게 말을 걸며 회화 연습을 하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줄곧 외국인이 있는 스터디 모임에 나가기도 했죠. 그렇게 영어에 열정이 있었던 저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월등히 영어 실력이 좋았고 대학생 때는 외국 어디 살다 왔냐고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뭔가 모를 뿌듯함을 살짝은 숨기고 한 번도 외국 가본 적 없다고 그냥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라 했죠. 친구들은 영어 발음도 너무 좋고 술술 나오니까 당연히 외국 살다 온 줄 알았다 칭찬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영어에 자신감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던 저는 한국 남자보다 외국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미국 남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터라 외국인과의 연애는 로망처럼만 가지고 있고 제 또래의 한국 남자들만 만났죠.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과의 연애라 말도 잘 통하고 연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뭔가 모르게 계속 외국인과의 사랑에 대한 로망이 남아 있었나 봐요. 남자친구들을 사귀어도 금방 헤어지기 일쑤였고 연애 휴식기에는 여지없이 제가 좋아하는 외국 배우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정말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입사 초기에는 한창 바빠 취미생활 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짬이 차고 나서는 여유가 좀 생겨서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영어 회화 모임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카카오톡으로 찾아보고 가입한 영어 회화 모임에 금요일날 처음 가게 되었고 모임 장소는 멤버 중 한 명이 하는 카페였어서 마치 우리끼리 전세 낸 듯 모임을 할 수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마치 한국이 아닌 것처럼 영어만 들려오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고 뭔가 떨리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들은 처음 모임에 오게 된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저는 음료 하나를 주문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죠. 테이블을 바꿔가며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는 금발에 가까운 밝은 머리색을 가지고 있었고 딱 봐도 이국적으로 생긴 외모여서 어디 나라 사람일까 궁금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는 밝게 웃으며 자기 이름을 말하고 제 이름도 묻더라고요. 제 영어 이름을 말하니 그가 프리티 네임이라며 시원하게 웃음을 짓는데 그 순간 확실히 이국적인 외모에 뚜렷한 인상이 너무 잘생겨 보였어요. 역시 제 스타일은 한국보다 외국 쪽이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죠. 아무튼 그는 이름이 저스틴이었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마침 다니는 학원이 저희 집 근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반가운 느낌이 들어 아는 척을 막 하니 그가 이번 주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 괜찮으면 점심을 같이 먹자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인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들이대네 생각했을 건데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 워낙 가벼운 식사 제안 같은 걸 많이 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좋다 대답했고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게 됐죠. 아무튼 직장인이 된 후 첫 영어 모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앞으로 꾸준히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스틴이 먼저 번호를 물어봐서 주말이 되기 전까지 카톡으로 잡담을 나누었고 솔직히 저는 그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작은 호감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주말에 그의 학원 근처에서 밥을 먹기 위해 만났는데 키도 워낙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튀는 인상이라 멀리서 봐도 확연히 그를 알아보겠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비빔밥을 먹는데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한국인으로서 뭔가 모를 자부심도 느껴지고 괜히 그가 귀엽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뚫어져라 쳐다보니 저스틴은 자기가 너무 추하게 먹었냐며 진진 망설였는데 저는 너무 잘 먹어서 보기 좋다고 복스럽다라는 한국 단어를 알려줬어요. 서툰 한국어로 따라하는 그가 이상하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공원 산책을 살짝 했는데 뭔가 데이트 같은 느낌도 물씬 들고 그 또한 참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 해주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그 뒤로 우리는 한국의 평범한 연인처럼 우리 사귀자라는 얘기만 안 했을 뿐 다른 커플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게 됐죠. 그리고 우연찮게 2달 뒤 제 생일이 다가왔고 그가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숙박까지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같이 멋진 옷을 입고 가서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식사를 하니 너무 로맨틱하고 그 순간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느낌이었어요. 그때까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많이 하긴 했지만 더 깊은 것까진 하지 않은 상태라 살짝 어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방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조금 했는데요. 그런 제 생각이 무색하게 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분위기를 잡더니 터프하게 제 입술을 훔치더라고요. 어색함을 느낄 새 없이 저는 그에게 제 몸을 맡겼고 그와 저는 본능에 취해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눴어요. 확실히 체형이 크다 보니까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짜릿해서 정말 황홀한 밤을 보낼 수 있었죠. 다음날 조식까지 야무지게 먹고 난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그 뒤로는 정말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지냈어요. 뭐랄까 이런 기분이 처음인데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하게 될 것 같다 라는 강한 직감이 오는 느낌이었죠. 워낙 성숙한 사람이라 기분 나쁜 일도 천천히 화내지 않고 저와 대화를 통해 풀려고 노력했고 그런 저스틴의 모습에 저 또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줘 오랜 기간 정말 예쁘게 만날 수 있었고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에게 놀라 정말 펑펑 울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어져도 같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네요. 부모님을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제 새로운 삶을 많이들 응원해 주셔서 참 행복한 요즘이에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